자, 약물과 약물 작용 관련된 문제풀이 해드릴게요. 문제집은 147페이지 1번부터 150페이지 34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 1번의 끝에 줄 보시면은요, 약물의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비 조건 앞에서 배우셨죠? 1번에 보시면 안정성 및 치료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게 답이고요. 2번에 보시면 바람 현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람 현상은 없어야 됩니다. 암이 발생하는 현상은 없어야 되겠고 선택성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성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값이 비싸야 된다가 아닌 값은 싸야 합니다. 자, 5번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작용은 있다기보다는요, 여러분 적어야 돼요. 부작용은 적어야 하고 치료 효과는 있고, 그래서 부작용은 적어야 한다가 맞아요. 부작용이 뭐 없다, 뭐 이런 지문도 틀린 지문이고요. 부작용이 뭐 있어야 한다, 이런 지문도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은 적어야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안전한 투약 및 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시행해야 할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에 보시면 라벨이 손상된 약은 투여해도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라벨이 손상된 약은 투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약인지 식별이 되지가 않아서 라벨이 손상된 약은 투여하지 않으셔야 되겠고, 2번 투여하지 않은 약은 다시 약병에 부어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덜어낸 약은요, 다시 원래 병에다가 다시 붓지 않습니다. 부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투여하지 않은 약은 다시 약병에 부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3번 침전물이 있거나 변생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침전물이라든지 변색된 약은 이제 변했다고 간주를 하고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에 마약이나 항정신성 의약품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약이라든지 항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냉장 보관이 아니라요, 이렇게 이중 잠금 장치가 된 곳에 보관을 한다. 잠금 장치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5번 좌약이나 생리식염수는 냉장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좌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실내 보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온 보관. 그래서 뭐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약물이기 때문에 30도 이하의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며 직사광선을 피해서 실온 보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좌약, 생리식염수, 실온 보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볼게요. 두 번째 줄 예방접종약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예방접종 백신,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백신 하면 우리 코로나 예방주사 요거 생각하시자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자라고 했고, 이오 요구르트는 냉장 보관, 요걸 좀 기억하시라겠어요. 그래서 이오도 냉암소, 냉장 보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이오도 냉암소에 보관한다. 냉암소, 냉하고 어두운 장소, 냉장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1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뭐 틀린 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해설 안 하고. 4번 냉장고에 보관해야 할 약품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 비형간염 백신입니다. 그래서 백신 종류, 백신은 다 예방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 종류는 다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겠고, 뭐 그 외에도 혈액제제, 알부민, 간장 추출물, 헤파린, 인슐린 등은 우리가 냉장 보관한다, 신선하게 보관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1번에 알코올, 3번에 관장약, 5번에 연고, 4번에 소독약, 얘네들은 다 실온 보관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마지막 줄 예방주사 약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약물은 냉동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냉장 보관입니다. 냉장 보관 이고. 자, 2번 냉장고의 온도 점검은 하루에 적어도 위에, 그쵸? 백신 냉장고, 예방접종약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냉장고의 온도 점검은요, 하루에 적어도 2회를 하며 기록한 온도의 보존 기간은 2년이다 해서 우리가 숫자 2를 기억하시자라고 했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은 한 달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요 반드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보고하시고 처리하셔야 되죠. 자, 그다음에 4번. 종류에 따라 보관 온도는 달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백신은 이오도, 냉암소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5번. 남은 약은 즉시 폐기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6번에 보실게요. 약품 관리 시 4도 이하의 온도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약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2호도 내감소에 보관하는 약들을 아시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혈청은 맞았지만 생리식염수 자약은 아니고요. 2번에 인슐린, 예방 백신, 혈청. 여기 답은 2번이죠.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헤파린은 맞았어요. 나머지는 아니고요. 4번에 예방 백신 맞았습니다. 5번에 BCG, 결핵 예방 접종 약이죠. BCG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혈청, 예방 백신, 알부민, 간장 추출물, 헤파린, 인슐린 등 이런 것들은 이오도 냉암소에 신선하게 보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7번 마지막 줄 보시면 약물의 보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약물은 가능하면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맞죠?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가루로 된 약물은 증발을 막기 위해 뚜껑을 덮어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약들 같은 경우는 언제나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보관을 하는데 특히 이렇게 증발하는 약들, 증발하는 약은 가루가 아닌 액체약입니다. 액체로 된 약물은 증발하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셔야 되겠고, 3번에 연고제, 소독제는 별도의 약장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고, 리니멘트, 마사지용, 알코올, 소독약 등 같은 경우는 약장에 보관하되 다른 칸막이에 따로 두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구분하기 위함이라겠습니다. 보관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요. 보관하셔야 되겠죠. 자, 4번. 기름 종류의 약물은 몇 도죠? 기름은 10도 전후로 보관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5번.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즉시 버린다가 아니라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8번. 약품 보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혈청, 예방약 등은 10도가 아닌 우리 2호도 냉암소. 그 다음에 2번 액체로 된 약품은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을 닫아준다. 답은 2번이죠. 자, 3번 연고제나 소독제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약장에 보관하는 이유는 이런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약들은 여러분 직사광선, 햇빛을 받으면 그 약의 성분이 파괴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고,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요 약장에 다른 칸막이에 따로 둔다. 자, 그 다음에 4번 기름 종류의 약은 몇 도, 10도 전후. 자, 그 다음에 5번 정제, 알약, 환제, 알약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제나 환제는 뚜껑을 열어 공기 유통이 잘 되게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약은요 언제나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물이 담긴 그릇, 약병, 약산자 등은 언제나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하셔야 되겠고, 액체 약물 같은 경우는 뚜껑을 닫는 이유가 특히 증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질이라든지 미생물 침입 등을 막기 위해서 모든 약들은 뚜껑을 닫아서 보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시면 약품의 올바른 보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따뜻한 곳에서 직사광 광선만 받지 않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약물들은요 모두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을 피하셔야 되겠죠. 서늘하고가 맞아요. 따뜻한 곳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2번 약병이나 약상자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가 아니라 뚜껑을 닫아두셔야 되겠고, 3번 연고, 소독약 등은 내복약은 먹는 약을 얘기를 하죠. 내용량, 내복약, 이 내복약과 분리해서 보관한다. 그래서 다른 칸막이에 따로 둔다 라고 했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기름 종류의 약품은 될 수 있는 한 찬 곳에서 30도 이하로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0도 전후고요. 자, 5번 생약은 물에 잠기도록 하여 보관한다. 생약 성분 같은 경우는 물에 잠기도록 보관하면은 그 성분이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물에 잠기에 보관하시면 안 되겠고요. 되도록이면 건조하게 보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겠습니다. 10번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 내용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약품 또는 의약품의 혼합물인 가루약을 일정한 모양으로 압축해서 만들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가루의 약을 일정한 모양으로 납작하게 해서 압축해서 만드는 건 우리는 정제, 흔히 우리가 부르는 알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제, 알약.
답은 4번이겠고, 자, 그다음에 11번에 보시면은요, 의약품을 기제에 균등하게 혼합하고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해. 키워드는 학문, 요도, 질에 적용하는 외용제. 자, 이게 키워드죠. 학문, 요도, 질에 적용하는 외형제, 고형의 외형제는 뭐죠, 여러분? 좌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볼게요. 물약을 따르기 전에 물약을 흔들어 주어야 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물약 같은 경우에는 약에다가 약을 물에다 녹인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약은 먹기 전에 항상 흔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였어요. 농도. 일정하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답은 3번. 자, 그다음에 13번. 물약을 계량컵이나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용기에 입을 대고 먹이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변질되기니까. 자, 그래서 답은 5번. 약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4번 볼게요. 극약, 마약, 아편제제 등은 별도의 약장에 보관, 관리하고 이중 잠금 장치를 이용해 잠그는데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마약제제, 아편제제 같은 경우는 이중 잠금 장치를 하는데 이 약장을 잠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약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서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오용이라는 거는 스스로 막 처방해서 먹어버리는 거. 그래서 본인 몸에 맞게 의사 선생님 처방하에 먹어야 되는데 그걸 본인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 몸에 맞지 않으니까 근만성 독작용 같은 것도 일으킬 수가 있겠고 몸에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겠습니다. 약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 15번. 마약을 투여하지 않거나 사용은 남은 마약의 처리 방법. 마약을 남은 마약 같은 거 처리할 때는 버리지 않고 약국에 반납한다겠죠? 약국에 반납. 그래서 이제 사이드로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그냥 반납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장을 쓴다겠어요. 반납장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언제, 뭐 몇 시에, 며칠 날, 누가 반납을 했는지 이거를 약사한테 이제 또 다시 확인을 받고 사인까지 받는다라고 했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약국의 반납. 자, 16번 두 번째 줄. 마약장의 열쇠 보관은 책임 간호사, 책임자. 그래서 열쇠는 책임 간호사가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책임을 맡은 간호사, 뭐 수선생님이면 수선생님, 그 병동에서 이 마약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대표자가 잠금장치 열쇠를 가지고 있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 국서적 혹은 정신적 효과를 위해 학문이나 질에 적용하는 약물의 종류. 학문, 질로 집어넣는 거예요. 학문이나 질로 집어넣는 거 좌약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약물을 빛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갈색, 청색 유리의 약물 보관 용기로 옳은 것은 갈색 병에 보관을 하죠. 자, 이걸 차광 용기라고 우리가 했었어요. 차광 용기. 그래서 갈색 병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타오백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바카스 같은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다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차광 용기. 자, 그다음에 19번 보시면은 약물 취급 저장 중에 의약품이 기체 또는 미생물의 침입으로 오염의 염려가 없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만든 용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생물, 정말 작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기체도 굉장히 입자가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체라든지 미생물들이 침입되지 않게 가장 효과적으로 만든 거.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제가 완벽하게 차단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되는 용기는 요 앰플, 바이알 같은 밀봉 용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여기 키워드는 여러분 기체 또는 미생물의 침입을 막는다. 미생물의 침입을 막고 가장 효과적으로 만든 용기. 가장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차단을 하는 거죠. 밖에서 들어오는 미생물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용기는 밀봉 용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약물을 저장하는 동안 약품의 손실, 파손, 이물의 혼합을 막기 위해서 손실되고 파손되고 이물질의 혼합을 막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차단 방법이에요. 얘는 밀폐 용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밀폐 용기는 약품 손실, 파손, 이물질의 혼합을 막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우리가 약봉투, 약상자를 좀 생각하시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21번.
그래서 여러분 20번의 키워드는 손실파손 이물입니다. 손실파손 이물. 자, 그다음에 21번 보시면 약물 내용이 액체 고체인 것을 수분 침입 및 손실이나 오염 등의 방지가 되도록 만든 용기. 수분 침입이 키워드죠. 그래서 이거 수분 침입이 되지 않도록 만든 용기는 기밀 용기였어요. 수분 침입 및 손실이나 오염 등을 방지가 되도록 만든 용기. 뚜껑을 여닫을 수 있는 용기. 뭐였죠? 기밀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과산화수소 요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기밀 용기가 되겠고, 자, 22번 보시면 여러분 기밀 용기에 넣어서 차광까지 하는 보관하는 소독약. 그래서 지금 이거 과산화수소 통 색깔 보면 여러분 붉은색이잖아요. 투명색이 아닌 붉은색은요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 차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앰플 바이알을 보관하는 용기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앰플 바이알 완전히 봉한 거죠. 밀봉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5번 앰플 바이알. 자,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두 번째 줄. 좌약의 보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좌약 보관은 어디다 보관한다 했죠, 여러분? 실온에 보관한다겠고. 자, 1번 체온이 녹도록 만들어진 것이므로 냉동실 에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실온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요. 너무 더운 날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도 할 수 있고, 이 냉장 보관했던 것들은 이제 실온에 두었다 사용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냉동이 틀렸죠? 냉장이 되겠죠, 만약에 보관을 한다면. 자, 2번 2호도 냉암소. 뭐 냉암소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실온 보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온도가 낮은 곳에서 약의 효과가 더디므로 실온에 보관한다. 그쵸? 그래서 냉장 보관을 했다 하면 자약을 실온에 두어서 녹인 후 사용하는 이유가, 이 냉장 보관 시에는 약효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직사광선을 피해서 잠금장치. 얘는 잠금장치 할 필요 없죠. 마약, 항정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 10도 이하에서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0도 이하에서 보관할 종류의 약들은 기름약이었어요. 우리 그래서 좌약은 여러분 실온 보관. 그런데 이제 이 너무 더운 날씨예요. 특히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도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약이 이제 이런 좌약은 흐물흐물해질 수가 있어요. 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더울 때는 이제 냉장 보관을 하는데, 이 냉장 보관을 했다가 바로 꺼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하셔라? 실온에 놔뒀다가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25번을 보겠습니다. 약장에서 별도의 칸막이나 칸막이에 보관하거나 이중 잠금 장치를 필요로 하는 약품, 이중 잠금 장치. 그래서 1번이죠. 극약, 마약, 아편제제. 답은 1번이죠. 자, 이제 26번부터는 우리 약어네요. 26번에 보시면 식전에 투약하라는 의미의 약어. 식전에 먹으면 속이 쓰려서 우리가 AC라고 했죠. 그래서 식전 AC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 밥 먹고 PC방 가자라고 해서 식후, 이번에 PC는 식후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SC는 피하 주사, 피하. 자, 그 다음에 4번에 PO는 경구로. 그 다음에 5번에 TID는 3의 T였죠. 그래서 3번, 하루에 3번 주세요. TID라고 해서 하루에 3번. 자, 그 다음에 27번 볼게요. 약어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PO 경구로 주세요. 경구로. 자, 그 다음에 QID는 1일 4번, 하루에 4번이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STAT 이라는 건 즉시, STAT. 다음에 4번에 PRN은 필요심하다. 자, 그다음에 SC는 피하주사.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영어로 안 쓸게요. 한글로 쓸게요. 인슐린은 SC로 놔주세요 라고 하죠. 피하주사로 놔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을 보겠습니다. 처방 전에 사용하는 약어로 옳은 것은, 자, 1번 스탯, 뭐였죠? 스탯, 즉시. 자, 그 다음에 MPO, 우리가 PO는 입으로 먹는 경구로인데, 여기다가 N자, 논이라는 no PO, no 주지 마세요. 입으로 금식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HS는 우리가 취침시, 잠잘 때 주세요 라는 얘기고요. 4번에 PRN 필요시마다. 자, 그 다음에
TID 3에 3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3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이래서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이 처방전에 사용하는 약어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QD. 자, QD는 Q 데일리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는 뜻이고요. 자, PO는 경구로. 자, 그 다음에 QS 여러분. QS 여기 보이시죠? 충분한 양. 자, 그 다음에 TID3에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자, 그 다음에 5번에 HS는 잠잘 때 주세요. 취침시. 자, 여기도 답은 1번이네요. 자, 30번. 약어와 그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OS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얼굴을 하나 그리고 여기 OS는 왼쪽 눈. 자, OS. 그래서 좌측 눈, 왼쪽 눈. 자, 그 다음에 QID는 하루에 4번을 뜻하고요. 자, 3번 HS 잠잘 때 주세요. 취침시. 답이 3번이죠. 자, AC 속쓰린데 AC 식전에 먹으래 라고 하죠. 그래서 4번에 AC는 식전. 자, 그 다음에 PO는 경구로. 자, 그 다음에 31번을 보겠습니다. 자, QID, AC, HS라고 되어 있어요. Q는 4번, 하루에 4번, AC는 식전, HS는 취침, 잠잘 때 주세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보시면 처방전에서 사용하는 약어와 그 의미가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ID. 그래서 제가 BID는 동글동글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하루에 2번으로 기억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AC 식전 속쓰린데. 자, 그 다음에 3번 OD라고 되어 있죠. D는 오른쪽 눈, 우측 눈은 이야기를 합니다. PR에는 필요심하다. 자, 그 다음에 IV는 정맥내. 자, 그래서 답은 요거 1번. 자, 33번. 약어 중 하루에 3번 투약하라는 의미 3. TID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답은 2번이죠. 자, 여러분 BID는 동글동글 2개. 동글동글 2개니까 하루 2번. 자, QID는 4번. 그 다음에 AC는 식전. 그죠? QOD는 격일로. 자, 마지막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약어 중 PRN의 의미로 옳은 것은 PRN은 뭐죠? 필요심하다 주세요. 필요심하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풀이는 종료를 할게요. 제가 위에서 34번까지 한다 했죠. 그래서 34번까지 문제 풀이를 해드렸고요. 그 약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약어는 어찌됐든 간에 외우고 계셔야 할 수 있는 건데, 얘네들은 자주로 쓰다 보면은 이제 외워지는 내용들이기는 해요. 저도 처음부터 뭐 얘네들을 완벽하게 뭐 외우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된 거고요. 솔직히 저도 이 약어 관련된 거는 대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어서 점수가 정말 제일 낮았어요. 점수가 제일 낮았던 과목이긴 해요. 그런데 얘는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인데, 솔직히 하기는 싫죠.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처럼 식전에 밥 먹으래 속 쓰리는데 A씨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좀 외우셔도 머릿속에는 남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병원에 취직하셔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것들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책에서 나오는 이 부분은 정말 약어의 빙산의 일각도 아니에요. 정말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일 뿐이지 진짜 두꺼운 책에 약어가 있거든요. 정말 약어의 종류도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두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좀은 알고 계시면 병원에서 뭐 실습을 하실 때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